그러니까 이럴 걸 왜입니다. 이럴 걸 왜. 최근에 중국 다녀오신, 그러니까 먼저 가신 분만 아니라 티벳까지 포함된 일정으로 두 번째로 가신 분들 그 얘기인데요. 일단 갔다 온 다음에 한 얘기가 이게 탈이 났어요. 그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건 1951년, 59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지금은 관광과 문화를 통해서 엑스포를 하는 곳에 초청받아서 간 거거든요. 그건 좀 약간 별개의 문제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70년 전에 있었던 그 내용을 우리가 부각하면서 이것을 계속해서 외교가에서 얘기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저는 우리 신원식 의원님께서 이것을 낫지 그리고 크메르 로즈의 킬링필드 이런 얘기를 이걸 하시는 걸 보면서 이것을 제기하면 중국이 그렇다는 얘기인가? 이 문제를 지금 우리가 한중 관계에서 제기할 때인가? 그러니까요. 왜 갔는가라는 논란이 되면서 그 질문을 받는데 아니 티베트 인권더라. 그 옛날 50년대 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왜 굳이 얘기합니까 지금? 이런 반응이 나오자 불교계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여기 화면에 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티베트 인권 문제 우려는 보편적 상식이다. 전 세계인들이 다 걱정하고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다. 근데 옛날 일로 치부하는 발언 이거 유감 표한다. 그리고 사과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과를 어떻게 하냐면 티벳인들에게 티벳에 거주하신 분들에게 사과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논란이 커졌죠 이게. 그러자 이제 방중단 입장에서 이 조계종에 보내는 사과문 입장문을 냈거든요. 지적하신 대로 공인으로 적절치 못한 발언했다. 일단 사과했어요. 근데 불자와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조계종에서 요구했던 사과 대상이 아니었어요. 또 사과를 한 게. 이것도 좀 얘기가 되고 있어요. 일단 신성범 전 의원님. 사실 민주당은 우리 국내 인권뿐만 아니라 해외 인권에서 지대한 관심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우려 이런 걸 굉장히 중시하는 정당으로 우리가 통상 알고 있어요. 근데 도대체 왜 이런 발언으로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까? 참 말씀하신 대로 뭐라 그럴까 좀 보편적 가치, 공정과 평화와 이런 가치를 애호하는 게 민주당의 전통이었던 건데 중국하고 이제 북한 문제에 가면 약간 많이 꼬이는 거죠. 꼬이는데 저는 이런 저게 이제 조계종에서 나온 저 성명서의 주체가 잘 보세요. 주체가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종회예요. 중앙종회라 하면 우리말로 하면 국회예요, 국회. 대한불교 조계종의 중앙종회 위원들이 다 그러니까 의사결정기구. 의사결정기구. 그러니까 저게 1951년도, 59년도에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인권 문제는 사실은 전 세계 보편적 상식. 다만 티벳의 편을 완벽하게 드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도 사실은 달라이 라마를 그렇게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부나 공식적으로 초청을 못하는 이유가 중국과의 관계라는 현실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의식했죠. 그래서 방중단이 갈 때도 사실은 저게 라싸까지 티베트까지 가서 거기에 어떻게 보면 거기에 활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간지는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할 말이 있을 거예요. 방중단도 제가 보기에는 뭐 저도 현실적인 경험이 있으니까 교류와 협력하러 간다면서 면전에다 대고 티베트 인권 문제 뭐 거론할 수는 없었겠죠. 하지만 저렇게 활용당하는 거하고도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특히나 국내 들어와서 이야기를 할 때 70년대 일 갖고 왜 그래요 하면은 정말 민주당스럽지 못한 거죠. 근데요, 사실 이 민주당이 불교계와 갈등을 빚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앞선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 내용도 좀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아니 3.5km 밖에서 매표소에서 표 끊고 통행세 내고 들어가요. 그 절에 안 들어가더라도 내야 돼요.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요. 이런 거는 문화유청이 나서서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오늘 여기 오라 그래서 이제 오고 있는 중에 그냥 정론관에서 사과문 발표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사과의 말씀을 드리려 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오늘 정론관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로 인해 불교계에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참회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정 위원장, 그 민주당이 불교계와 갈등을 빚고 사과하는 일이 이번에 또 생긴 거예요. 두 번째. 이게 반복됩니까 왜?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그 티벳과 관련해서는 예. 한중 관계 경색된 한중 관계를 지금 회복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한중 관계 교류를 확대하기 예. 위해서 이제 중국을 방문했는데 예. 티벳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국익적 차원에서 좀 전략적 모호함 그런 태도를 취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70년 전 얘기를 왜 합니까? 약간 그러니까 이런 그럼에도 취지니까. 불구하고 그 인용을 이제 또 아. 약간 좀 잘못하는 바람에 아까 그래도 이게 잠깐 사례나 표현을 잘못하고 있다 계속. 네, 바로 지금. 이제 조계사라든지 국민께는 사과를 예. 했는데 이제 그 문제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정청래 최고위원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선 때 저것 때문에 저희가 당이 많이 피해를 봤죠. 공이 김선달. 근데 제가 이제 그 진우 총무원장님을 예. 같이 연초에 정청래 최고위원 같이 방문했었거든요. 예, 예. 그 이후에 이제 정청래 최고위원이 전국에 사찰 돌면서 막 사과하러 다니고 실제로 법을 개정해서 예. 정부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법을 바꿨잖아요. 예, 문화재보호법인가요? 그게 그거 개정해가지고 예. 그 이후에 불고기와의 관계는 또 대단히 좋아져서 되게 환대받고 근데 이렇게, 또 예, 이랬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예. 이제 설명은 이제 뭐 이렇게 우리 민주당 예. 의원들께서 그 취지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에서 봤을 때는 약간 좀 미흡한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오해에 대해서는 좀 더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장유선 기자. 저도 이게 이제 그 종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실 국내에 존재하는 반중 혐오 정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사드 이후에 이제 그 문제가 그렇죠. 안 오래됐고, 좋아졌어요. 예, 그리고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이 문제가 계속 가다 보니까 우리는 반중 혐오가 있고 중국에는 혐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예, 감정을 갖고 있고 양국이 공이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갔지만 뭐 관광 문제를 풀러갔던 예. 거 아닙니까? 뭐 그렇지만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중국을 그동안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한중 수교를 맺으면서 경제적 대상, 시장으로만 봤던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념으로서의 가치 외교를 중시를 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착종되면서 우리의 선택은 뭐냐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가운데 어찌 보자면 민주당 의원들의 하지 말아야 되는 저런 70년 전의 일 얘기 뭐 이런 등등의 발언 실수 때문에 예. 오히려 저는 국내 정치용 정쟁에 휘말려서 여론을 악화시키는데 오히려 자기 발목을 잡는 결과적으로 이런 그렇게 측면이 돼버리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은 이 최근에 20, 30대 지지율을 보더라도 떨어지는 이유는 저는 예. 반중 혐오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어. 싱하이밍 대사 앞에서 그렇게 15분 동안 읽는데 말 예. 한마디 못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중국 문제를 얘기할 때 그 어떤 때보다 신중한 태도를 임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예. 내년 총선에서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문제가 어느덧 우리에게 초민감 문제가 됐다. 그러니까 이거 정말 정교하게 달아드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